안녕하세요. 속도에 대한 압력이 정서 조절 선택에 미치는 영향, 주의 분산과 인지적 재평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교육상담 전공 석사과정 백종호입니다. 이 연구는 저의 지도 교수님이신 김동일 교수님과 함께 수행한 연구입니다. 먼저 연구 필요성 및 목적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정서의 다양한 기능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정서를 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식하고 조절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상담학에서 중요한 관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서 조절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초기에는 개별 전략의 효과성에 집중하면서 적응적인 전략과 부적응적인 전략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런 관점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특성과 상황적 맥락에 따라서 전략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고, 실험과는 달리 일상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전략을 선택한다라는 한계점들이 나타나면서 최근에는 정서 조절 선택이라고 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서 조절 선택에 있어서 그 선택과 과정, 맥락을 중시하면서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이러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 자극의 특성, 문화적 요인 등등 다양한 요인들이 탐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정서는 자극에 대한 주관적 해석 및 평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개인이 처한 상황과 주변 환경에 따라 정서가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사회 문화적 맥락을 탐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한꽤 빨리빨리 문화에 집중을 했는데요. 기존 선행 연구에 따르면 빨리빨리 문화는 정서를 빠르게 회복하거나 통제해야 한다는 압력을 줄 수 있고, 시간에 대한 압박 혹은 재촉은 개인의 스트레스와 부정 정서를 야기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긴장감과 조급함은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이는 작업 기억 등 인지적 자원의 일부를 스트레스 요인을 처리하는 데 할당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개인의 정서 조절 선택에 영향을 미치냐? 그 전략들 간에도 각각의 다른 특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의 분산은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초기의 정보를 차단하여 다른 전략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적 부하가 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서 연구 가설을 두 가지 설정하였는데, 첫 번째는 고강도 부정정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저강도에 비해 주의 분산 전략의 선택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 빠르게 정서 조절하라는 압박이 주어졌을 때 주의 분산 전략의 선택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연구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3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연구 자극을 살펴보면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첫 번째로 사진 자극은 NAPS라고 폴란드에서 개발한 정서 유발용 자극 세트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현행 연구를 바탕으로 정석과 기준을 마련하여 저강도와 고강도 각각 15장씩 총 30장의 사진 세트를 실험자가 선정을 하였고요. 구체적인 정석가와 각성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두 세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기존에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음성 자극입니다. 이는 빠르게 정서 조절 선택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문화를 반영해서 실험자가 직접 제작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멘트를 참여자들이 들으면서 압박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배경에 초침 소리를 함께 깔아서 심리적 압박이 조금 더 느껴지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측정 도구는 정서 조절 선택 과제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실험자가 직접 사이코 파일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 조절 선택 과제를 한번 살펴보면 사진을 0.5초 미리 보고, 그다음에 두 가지 인지적 재평가와 주의 분산이라는 두 가지 전략 중에 한 가지를, 이 사진을 봤을 때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좀 더 내가 부적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초 동안 자신이 선택한 전략을 준비할 시간을 주고 5초 동안 머릿속으로 다시 그 사진을 보면서 본인이 선택한 전략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주관적 불편감을 측정하게 되고요.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3번당 1번 본인이 전략을 수행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기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 참여자들이 본 화면은 다음과 같고요. 실험 절차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선 배정한 후에 두 가지 전략에 참여자들이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실험자와 함께 연습하는 세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과제를 수행하고
디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실험 타당도 평정을 진행하였는데요. 연구 참여자들이 3번당 1번 기술한 문장을 바탕으로 4명의 평정자들이 실제 어떤 선택을 참여자들이 했는지는 알지 못한 채 문장만을 보고 2가지 전략 중 하나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명을 제외하고 31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고요. 기술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혼합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활용하였는데 사진 자극의 강도는 반복 측정 요인, 속도 압력 조건은 집단 간 요인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저강도 조건에 비해 고강도 정서 자극에서 주의 분산 선택 비율이 높아졌고 이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주의 분산 선택 비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둘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설 2를 기각하는 결과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다음과 같고요. 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2가지 가설 중 1가지만 가설이 검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전략 선택 비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고 속도에 대한 압력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혼합 연구 방법론의 설계를 활용하여서 이러한 개인의 정서 조절 선택에 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좀 더 풍부하게 해석하고자 후속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진행한 실험에서 개인의 선택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요. 실험 집단에 참여한 16명 중에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응한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지는 다음과 같고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시면 범주를 기준으로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주제 분석을 활용하였고요. 음성 자극과 사진 자극이 당연히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은 실험 조작 요소인데 이 실험 조작 요소 외에 실험 과제나 절차적 요인들 역시 개인의 정서 조절 선택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습니다. 뭐 반복 측정이라든지 타당도 검증을 위한 서술, 실험에서 안내된 전략 수행 방식, 실험 상황에 대한 자각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러한 과제의 맥락 외에도 개인적인 요인들 역시 전략 선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략 자체에 대한 인식과 전략 수행 난이도에 대한 인식 역시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을 논의해보면 먼저 높은 강도에서 주의 분산의 선택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상담학적으로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개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담자가 강렬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를 피하려고 할 때 상담사는 이것이 부적응적인 전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담자가 피하는 자신을 좀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비난한다면 명시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속도에 대한 압력의 영향이 유의하진 않았으나 인터뷰 결과 개별 참여자 수준에서는 압박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계 결과상 집단 수준에서는 그 효과가 상쇄되었을 수 있는데요. 이는 실험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개인의 반응 패턴 등 다양한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임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양적 결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왔으나 본 연구는 정서 조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맥락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무작위 통제 실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혼합 연구 방법론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조작 자극 외에도 실험 절차 설계 맥락, 그리고 개인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정서 조절 선택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기존 선행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정서 조절 전략 훈련 혹은 내담자의 대처 전략을 탐색할 때 개별 전략의 특성이나 효과를 넘어서 그 상황 맥락 자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개인적 요인의 경우에는 기존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선택 순간 이전에 이미 개인 내에 전략 선호가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추후에 더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안입니다. 먼저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표본수가 32명이었기 때문에 일반화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고 추후에는 조금 더 확장해서 연구를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전략 선택에 따른 정서 조절 효과는 측정하지 않았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본 연구의 핵심은 아니나 이 전략 선택에 따른 효과가 다시 개인의 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탐색 역시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후속 연구에서는 다루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진 자극이 연구 참여자와는 무관한 타당한 자극이란 점에서 일상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따라서 해석 시에 제한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